당신의 집에 누군가가 매주 허락 없이 들어와서 냉장고를 뒤지고 옷장을 정리하고 당신이 차려놓은 음식을 전부 버린다면 어떤 기분이 드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 채널에서 다룰 사연은 정말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만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결혼 후 시댁과의 관계, 그 중에서도 시어머니와의 미묘한 갈등에 관한 실화입니다. 이 사연의 주인공은 30대 중반의 직장인 며느리, 그리고 60대 초반의 열정 넘치는 시어머니입니다. 두 분 모두 나쁜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선의가 때로는 가장 깊은 상처를 남기기도 하죠. 이 이야기는 어떻게 작은 배려가 큰 간섭이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냉전으로 치닫던 관계가 단 하나의 규칙으로 회복되는지를 보여줍니다. 마지막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가정에도 적용할 수 있는 현실적인 해결책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사연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인공 민지 씨는 결혼한 지 2년 차인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대기업에서 마케팅 일을 하고 있고 남편 준호 씨 역시 IT 회사에 다니는 맞벌이 부부죠. 두 사람은 서울 근교의 작은 아파트에서 신혼의 달콤함을 즐기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정숙 씨는 평생 가정주부로 살아온 분입니다. 세 자녀를 키우면서 살림만 30년 넘게 해온 베테랑이죠. 자식들이 모두 독립하고 남편도 퇴직한 뒤 정숙 씨에겐 텅 빈 집과 너무 많은 시간이 남았습니다. 그때 아들이 결혼을 했고 정숙 씨는 새로운 목표를 찾았습니다. 바로 젊은 부부를 돕는 것이었죠. 처음 시어머니가 집에 방문했을 때 민지 씨는 정말 고마웠습니다. 금요일 저녁 퇴근하면 녹초가 되어 쓰러지기 바쁜데 토요일 아침에 눈을 뜨면 집안이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고 냉장고에는 일주일치 반찬이 가득 차 있었으니까요.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집안일까지 다 하려니 너무 힘들었는데. 아이고, 이게 뭐라고. 엄마가 도와줘야지. 너희 둘 다 일하느라 얼마나 힘들어. 앞으로 주말마다 올게. 주말마다라는 말에 민지 씨는 순간 뭔가 걸렸지만 고마운 마음이 더 컸습니다. 실제로 첫 몇 주는 정말 편했으니까요. 평일에는 간단히 데운 반찬으로 저녁을 해결하고 주말에는 집 걱정 없이 남편과 데이트도 즐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달쯤 지나자 민지 씨는 뭔가 이상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전 민지 씨는 늦잠을 자고 싶었습니다. 한 주 내내 야근에 시달렸고 금요일 밤에는 회식까지 있었거든요. 하지만 아침 8시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어머니, 벌써 오셨어요? 응, 일찍 와야 일을 하지. 너 아직도 자고 있었어? 벌써 8시야. 민지 씨는 머리가 지끈거렸지만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미 청소기를 꺼내 거실을 돌아다니고 있었고 민지 씨가 어제 빨아놓은 빨래를 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빨면 어떡해. 색깔 있는 옷이랑 흰 옷이랑 같이 빨았네. 얘가 집안일을 정말 하나도 모르네. 민지 씨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자기 나름대로는 분류해서 빤 건데 시어머니 눈에는 영 아니었나 봅니다. 그날부터 민지 씨는 토요일 아침이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전 8시 시어머니의 방문은 이제 약속된 일정이 되어버렸고 그때마다 민지 씨는 자신의 집에서 마치 검사받는 것 같은 기분을 느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작은 불편함들이 눈덩이처럼 커졌습니다. 어느 날은 민지 씨가 친구들과 약속이 있어서 점심을 먹으러 나가려 했는데 시어머니가 이미 푸짐한 점심상을 차려놓은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어머니, 죄송한데 저 오늘 친구 만나기로 해서요. 뭐? 엄마가 이렇게 해놨는데 나간다고? 약속은 다시 잡으면 되지. 음식 다 식겠다. 민지 씨는 결국 친구에게 미안하다는 문자를 보내고 시어머니와 점심을 먹었습니다. 그날 밤 속상한 마음에 남편에게 털어놓았죠. 여보, 나도 어머니가 도와주시는 거 정말 고마운데. 너무 부담스러워. 엄마가 좋아서 하시는 건데 뭐가 부담스러워? 다른 집 며느리들은 시어머니가 안 와서 난리인데. 남편 준호 씨는 어머니 편을 들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아내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자기 입장에서는 어머니가 집안일을 다 해주시니 편하기만 했거든요. 민지 씨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 다음 주 민지 씨는 의도적으로 금요일 밤에 청소를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오셨을 때 깨끗한 집을 보여드리고 싶었고 어쩌면 더 이상 오실 필요가 없다는 걸 넌지시 알려드리고 싶었죠. 하지만 토요일 아침 시어머니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아이고, 청소는 했는데 구석구석은 안 했네. 여기 봐, 틈새에 먼지 그대로야. 창틀도 이렇게 더러운데. 시어머니는 민지 씨가 밤늦게까지 청소한 노력은 보지 않고 부족한 부분만 지적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처음부터 청소를 시작했죠. 민지 씨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내가 뭘 해도 부족하구나. 내가 이 집에서 주인이 아니라 손님 같아. 더 큰 문제는 시어머니가 민지 씨의 물건 배치까지 바꾸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민지 씨가 아침마다 먹는 비타민은 눈에 잘 띄는 식탁 위에 놔뒀는데 시어머니는 지저분하다며 서랍 안으로 넣어버렸습니다. 민지 씨가 좋아하는 쿠션은 너무 화려하다며 장롱 위로 치워졌고 거실에 걸어둔 웨딩 사진은 너무 크다며 작은 사진으로 교체 제안을 받았습니다. 며느리야, 엄마 말 좀 들어. 집은 심플해야 관리가 쉬워. 너 혼자 사는 것도 아니고 이것저것 너무 많으면 지저분해 보여. 민지 씨는 참았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하지만 내면에서는 서서히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이건 도움이 아니라 통제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민지 씨의 집을 자신의 방식으로 바꾸고 있었고 민지 씨는 자기 집에서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민지 씨는 시어머니가 오시는 토요일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부러 친구를 만나거나 회사 일이 있다고 핑계를 대고 집을 비웠죠. 하지만 그럴 때마다 남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가 섭섭해하시네. 며느리가 자꾸 피한다고. 민지 씨는 억울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내 집에서 편하게 쉬고 싶은 게 죄야. 결국 피할 수 없는 순간이 왔습니다. 어느 토요일 민지 씨는 극심한 생리통으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했습니다. 전날 밤부터 진통제를 먹어도 통증이 가라앉지 않았고 토요일 아침에는 거의 기절할 것 같은 상태였죠. 8시 정각 시어머니가 도착했습니다. 민지 씨는 침대에 누워 있었고 남편이 대신 문을 열어드렸습니다. 어머니, 민지가 오늘 몸이 안 좋아서. 뭐? 또? 지난주에도 안 좋다고 했잖아. 젊은 애가 맨날 아프기만 하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복도까지 들렸습니다. 민지 씨는 이불을 머리까지 뒤집어 쓰고 눈물을 삼켰습니다. 또라는 단어가 가슴을 찔렀습니다. 지난주에는 정말 감기 몸살이었는데 거짓말하는 사람 취급을 받는 기분이었습니다. 며느리야, 일어나서 죽이라도 먹어야지. 내가 끓여줄 테니까 나와. 어머니, 괜찮아요. 저 좀 쉬고 싶어요. 에이, 그렇게 누워만 있으면 더 아파. 움직여야 낫는다니까. 민지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지금은 혼자 있고 싶어요. 나중에 일어날게요. 방문을 꽉 닫았습니다. 복도에서 시어머니의 한숨 소리가 들렸고 남편과 나직이 이야기하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저 애가 요즘 왜 저래? 엄마가 와도 반갑지도 않은가 봐. 엄마 진짜 아픈가 봐요. 얼굴이 창백하던데. 아픈 건 알겠는데 태도가 그게 뭐니? 예의가 없어도 너무 없어. 민지 씨는 베개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그날 이후 시어머니는 방문 횟수를 더 늘렸습니다. 토요일뿐만 아니라 일요일에도 오시기 시작했죠. 며느리가 제대로 챙기질 못하니 엄마가 자주 와야겠다는 이유였습니다. 민지 씨는 더 이상 웃으며 맞이할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올 때마다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고 남편이 중간에서 난처해했습니다. 여보, 엄마가 너 피한다고 서운해하셔. 제발 좀 나와줘. 나는 왜 내 집에서 눈치를 봐야 해? 나도 주말에 쉬고 싶다고. 부부 사이에도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고 민지 씨는 남편이 자기 편이 되어주지 않는다는 생각에 서운함이 쌓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시어머니대로 상처받았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며느리 좋으라고 고생하는데 고맙다는 말은커녕 피하기만 하네. 정숙 씨는 친구들에게 하소연했습니다. 요즘 며느리들은 정말 이해를 못하겠어. 내가 젊었을 때는 시어머니 모시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나는 참견도 안 하고 그냥 도와만 주는데도 싫어하네. 친구들은 정숙 씨의 편을 들어줬습니다. 요즘 애들은 버릇이 없어 너무 잘해주니까 고마운 줄 모르지 같은 말들이 오갔죠.
반대로 민지 씨도 직장 동료들에게 푸념했습니다. 언니, 나 진짜 미치겠어. 시어머니가 매주 와서 집안을 다 뒤집어놔. 내 물건 하나도 제자리에 없고 내가 해놓은 것도 다시 하시고. 나 이제 집에 가기 싫어. 동료들은 민지 씨를 위로하며 그건 선 넘은 거다. 남편한테 확실히 말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이렇게 양쪽 다 자기가 피해자라고 생각하며 서로에 대한 오해는 깊어만 갔습니다. 집안은 점점 냉랭해졌고 명절이 다가올수록 두 사람 모두 불안해졌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걸 모두가 알았지만 누구도 먼저 대화를 시작하지 못했습니다. 전환점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왔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지 씨는 회사 복도에서 우연히 눈물을 흘리고 있는 선배를 마주쳤습니다. 평소 밝고 당당하던 선배가 화장실 앞에서 조용히 울고 있었죠. 선배님 무슨 일이세요? 아, 민지야. 미안, 보기 창피하지. 선배는 시댁 문제로 남편과 크게 싸웠다고 털어놨습니다. 시어머니와의 갈등이 결국 부부싸움으로 번졌고 남편이 이혼을 언급할 정도로 심각해졌다는 것이었습니다. 민지야, 나처럼 되지 마. 참는 게 미덕이 아니야. 나도 처음엔 너처럼 참았어. 그런데 5년을 참았더니 이제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관계가 망가졌어. 내가 지금 불편하다면 지금 해결해. 나중에는 더 어려워져. 그날 밤 민지 씨는 남편과 진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보, 우리 이야기 좀 해야 할 것 같아. 무슨 이야기? 어머니 이야기. 그리고 우리 부부 이야기. 민지 씨는 그동안 쌓였던 모든 감정을 솔직히 털어놨습니다. 감정적으로 비난하지 않고 최대한 차분하게 자기 입장을 설명했죠. 여보, 나 어머니 싫어하는 거 아니야. 어머니가 우릴 위해서 애쓰시는 거 나도 알아. 정말 고마워. 근데 나도 내 방식대로 집을 꾸리고 싶어. 내가 일주일 동안 일하고 주말에 집에 오면 내 공간에서 내 리듬대로 쉬고 싶거든. 그게 이기적인 거야? 준호 씨는 처음으로 아내의 표정을 제대로 봤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지 그 눈빛에서 읽을 수 있었죠. 미안해. 나는 엄마가 도와주시니까 좋기만 했어. 내가 이렇게 힘들어하는지 몰랐어. 나도 미안해. 진작 말했어야 하는데 계속 참았어. 근데 이제는 정말 한계야. 두 사람은 밤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함께 해결책을 찾기로 했습니다. 다음 주 준호 씨는 어머니를 모시고 조용한 카페로 갔습니다. 민지 씨도 함께였죠. 어머니, 오늘 드릴 말씀이 있어서 모셨어요. 정숙 씨는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혹시 이혼 이야기라도 나오는 건 아닌가 싶었죠. 어머니, 그동안 정말 감사했어요. 어머니가 도와주셔서 저희가 많이 편했어요. 민지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근데 어머니, 사실 저도 제 방식대로 집안일을 해보고 싶어요. 서툴러도 느려도. 제가 직접 해보면서 배우고 싶거든요. 어머니 눈에는 제가 부족해 보이실 수 있는데 저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정숙 씨는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자기를 싫어하는 줄만 알았는데 이런 이유였다니. 그래. 엄마가 너무 나섰나 보구나. 미안하다. 엄마는 그냥 너희가 힘들까봐. 알아요, 어머니. 그래서 더 죄송해요. 어머니 마음 몰라준 것 같아서. 민지 씨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정숙 씨도 눈시울이 붉어졌죠. 준호 씨가 중재했습니다. 엄마, 민지랑 제가 생각한 게 있어요. 어머니 도움도 받고 저희 시간도 지키는 방법이요. 세 사람은 함께 가족 협약을 만들었습니다. 규칙일 시어머니 방문은 한 달에 2번, 둘째 주와 넷째 주 토요일로 정한다. 이렇게 하면 민지 씨는 첫째, 셋째 주 주말을 온전히 자기 시간으로 쓸 수 있고 시어머니도 정해진 날짜에 집중적으로 도울 수 있었습니다. 규칙 2 방문 시 미리 연락하고 오전 10시 이후에 온다. 민지 씨의 주말 아침 잠을 보장하고 시어머니도 여유 있게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규칙 3 청소와 정리는 시어머니가, 요리는 민지 씨와 함께 한다. 시어머니는 청소 베테랑이니 그 부분을 맡고 민지 씨는 요리를 배우면서 시어머니와 대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규칙 4 물건 배치는 민지 씨가 결정하고 시어머니는 조언만 한다. 이 집의 주인은 민지 씨와 준호 씨니까 최종 결정권은 당사자들에게 있다는 것을 명확히 했습니다. 규칙 5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는 시어머니의 특제 음식을 부탁한다. 시어머니의 요리 실력을 인정하고
특별한 손님이 올 때나 명절에는 시어머니의 역할을 존중한다는 의미였습니다. 처음 이 규칙을 실행하던 날 모두가 어색했습니다. 둘째 주 토요일 오전 10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민지 씨는 여유 있게 세수를 하고 머리를 말린 후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어서 오세요. 이번엔 진심으로 웃으며 말할 수 있었습니다. 민지야, 엄마 늦은 거 아니지? 아니에요, 딱 맞춰 오셨어요. 오늘 뭐 도와드릴까요? 오늘은 청소만 슬쩍 하고 너랑 김치찌개 끓이는 법 알려줄까 하는데. 좋아요. 저 김치찌개 맨날 실패하거든요. 주방에서 함께 요리하며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정숙 씨는 자기 며느리 시절 이야기를 들려줬고 민지 씨는 회사 이야기를 털어놨죠. 며느리야, 엄마도 미안했어. 엄마가 너무 오지랖이 넓었나 봐.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말을 안 해서 그래요. 앞으로는 불편한 거 있으면 바로바로 말할게요. 그래, 그렇게 해줘. 엄마가 며느리 마음을 다 알 수는 없으니까. 그날 저녁 세 식구는 함께 만든 김치찌개를 먹으며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오랜만에 식탁에 평화가 찾아왔죠. 시간이 지나면서 새로운 규칙은 자연스럽게 자리 잡았습니다. 첫째 주 주말 민지 씨는 남편과 함께 침대에서 늦잠을 잤습니다. 일어나서는 파자마 차림으로 거실에서 영화를 보고 배달 음식을 시켜 먹으며 느긋한 시간을 보냈죠. 집이 조금 어질러져도 괜찮았습니다. 이건 자기들만의 시간이니까요. 둘째 주 토요일 시어머니가 오셨습니다. 이번에는 민지 씨가 먼저 문자를 보냈습니다. 어머니, 오늘 오시면 제가 만들고 싶은 요리 있어요. 같이 해주실래요? 그래, 뭔데? 크림 파스타요. 남편이 좋아하는데 제가 만들면 맛이 이상해서요. 알았어, 엄마가 비법 알려줄게. 그날 두 사람은 주방에서 함께 파스타를 만들며 수다를 떨었습니다. 정숙 씨는 며느리에게 요리를 가르쳐주는 것이 즐거웠고 민지 씨는 시어머니의 노하우를 배우는 것이 유익했습니다. 정리가 끝나고 점심을 먹은 후 정숙 씨는 자연스럽게 일어났습니다. 그럼 엄마는 이만 갈게. 너희 오후에는 둘이서 데이트나 해. 어머니, 벌써 가세요? 좀 더 계시다 가시지. 아니야, 너희 시간도 필요하지. 엄마는 집에 가서 아빠랑 저녁이나 해 먹어야지. 민지 씨는 현관까지 배웅하며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정말 감사했어요. 많이 배웠어요. 그래, 다음에 또 오마. 그때는 또 다른 거 해보자. 문을 닫고 돌아온 민지 씨의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남편이 물었죠. 기분 좋아 보인다? 응. 오늘 어머니랑 진짜 좋았어. 예전에는 왜 그렇게 불편했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하니까 훨씬 좋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면서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민지 씨는 이제 시어머니에게 먼저 연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이번 주 토요일 오시는 거 맞죠? 제가 배우고 싶은 반찬이 있어서요. 오, 뭔데? 어머니가 명절 때 해주신 잡채요. 그거 너무 맛있던데 저도 해보고 싶어요. 그래? 그럼 재료 엄마가 좀 사갈게. 잡채는 재료 손질이 중요하거든. 정숙 씨도 변했습니다. 며느리 집에 가는 날이 이제는 의무가 아니라 즐거운 약속이 되었죠. 며느리와 함께 요리하며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 기다려졌고 자기가 가르쳐준 요리를 며느리가 성공했다는 문자를 받으면 뿌듯했습니다. 어느 날 정숙 씨는 친구들에게 자랑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요즘 요리를 배우는데 참 열심히 하더라고. 어제는 내가 가르쳐준 김치찌개를 회사에 싸갔다며 사진을 보내줬어. 어머, 며느리랑 사이 좋아졌네. 응, 전에는 내가 좀 과했나 봐. 요즘은 한 달에 2번만 가는데 그게 더 좋더라. 매주 가니까 서로 부담스러웠나 봐. 반대로 민지 씨도 직장에서 동료들에게 말했습니다. 언니, 요즘 시어머니랑 진짜 잘 지내요. 규칙 정하고 나니까 훨씬 편해졌어요. 규칙? 무슨 규칙? 민지 씨는 자기들이 만든 가족 협약을 설명했고 동료들은 감탄했습니다. 와, 그거 진짜 좋은 방법이다. 우리도 해봐야겠다.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예전에는 명절만 되면 민지 씨가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어머니, 이번 명절에는 제가 전 부치는 거 도와드릴게요. 어머니가 해주시는 거 옆에서 배우고 싶어요. 그래? 그럼 하루 전에 와서 같이 준비하자. 명절 음식은 전날 준비가 반이야.
명절 전날 민지 씨는 시댁에 가서 시어머니와 함께 명절 준비를 했습니다. 힘들었지만 시어머니와 함께하니 즐거웠습니다. 시어머니는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가르쳐줬고 민지 씨는 열심히 배웠죠. 명절 당일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시누이가 칭찬했습니다. 엄마, 올해 전 정말 맛있다. 역시 엄마 손맛이야. 이건 내 올케가 부친 거야. 올해는 민지가 거의 다 했어. 진짜요? 올케 대박. 언제 이렇게 요리 실력이 늘었어요? 민지 씨는 수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가 잘 가르쳐 주셔서요. 식사 후 설거지를 하면서 시어머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지야, 고마워. 엄마 말 들어줘서. 제가 더 감사하죠, 어머니. 어머니가 이해해 주셔서 이렇게 편하게 지낼 수 있는 거예요.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민지 씨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다음 주 토요일에 어머니 모시고 외식할까? 오랜만에 맛있는 거 드시라고. 토요일은 원래 우리 시간 아니야? 응, 근데 어머니 생신이 다음 주잖아. 우리가 모시고 나가고 싶어. 준호 씨는 아내를 꼭 안았습니다. 여보, 정말 고마워. 엄마랑 이렇게까지 잘 지내줘서. 당연하지. 어머니도 이제는 제 엄마 같은걸요. 여러분, 이 사연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 선의도 때로는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어머니는 정말 며느리를 위해서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방식이 며느리에게는 간섭으로 느껴졌죠. 도움을 주고 싶다면 상대가 원하는 방식으로 도와야 합니다. 둘째, 소통의 중요성입니다. 민지 씨가 처음부터 솔직하게 자기 감정을 표현했다면 이렇게까지 관계가 나빠지지 않았을 겁니다. 참는 것이 미덕이 아닙니다. 불편하면 말해야 해요. 물론 감정적으로가 아니라 차분하게 자기 입장을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경계와 규칙의 필요성입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모든 걸 다 공유할 필요는 없습니다. 부부에게는 부부만의 공간과 시간이 필요하고 부모님께는 부모님의 자리가 있습니다. 명확한 규칙을 정하면 오히려 서로 더 편하게 지낼 수 있어요. 넷째,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집이 자기 집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했고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경험과 노하우를 존중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니 갈등이 협력으로 바뀌었죠. 마지막으로 변화는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미 망가진 관계라도 용기를 내어 대화하고 함께 해결책을 찾으면 충분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는 어떤 갈등이 있나요? 시댁 문제일 수도 있고, 처가 문제일 수도 있고, 부모님과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혹시 지금 참고 있는 불편함이 있다면 오늘 이 이야기가 용기를 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어떤 규칙이 여러분 가정에 도움이 될 것 같나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실화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가족 간의 관계는 멀리할 수도 끊을 수도 없기에 더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소중하고 지킬 가치가 있는 것 아닐까요? 오늘도 모두의 가정에 평화가 가득하기를 바라며 저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